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곳,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챔피언 기업을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고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요? 네, 요새도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바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공채 시즌은 거의 끝나가지만 수시 그리고 상시 채용 그리고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그래요. 지내고 여전히 힘들어 있습니다. 보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터, 물론 뭐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오늘 저희 써니가 또 마지막 시간이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울려고 하지 말겠니. 네. 아쉽지도 않으면서. 아쉬워요. 왜 몰아가세요? 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네. 끝까지 해주시고 저희가 작별 인사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김옥경 예. 컨설턴트님이 오늘 들고 오신 기업도 어떤 기업일지 그래요. 좋은 궁금해지는데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3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반도체 패키지 핵심 소재 전문 글로벌 기업 MK전자입니다. 네, 저보다 어립니다. MK전자. 너무 오래됐네요. 네. MK전자 처음 들어보시는 그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고 여기가 상장사인가요? 네, 코스닥 상장입니다. 예,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저도 있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저희는 뭐 들어본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MK전자는 198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핵심 부품이 본딩 와이어와 솔더보드 등을 주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소재 분야의 강국인 일본, 독일 등의 선도 기업들과 당당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굴지의 대한민국 소재 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희가 또 이제 서답계 3년이라고 네. 반도체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요 본딩 와이와 솔더볼 이게 저희가 듣기는 좀 낯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패키징 분야이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이용이 네,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MK전자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본딩 와이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세계 4위로서 MK전자의 주력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도체 조립 공정의 핵심 소재로서 리드와 실리콘 칩을 연결을 해서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으로서 반도체 생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의 평균 굵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네. 미세션으로서 고강도, 초정밀, 기술과 고열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와. 이렇게 다 쓰고 있는 핸드폰도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본딩 와이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솔더볼은 무엇인지 또 이거 궁금해집니다. 무슨 꼭 저기 스포츠 이름 같네요. 무슨 저는 뭐, 예.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솔더볼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숄더볼. 아, 숄더. 다양한- 가만히 계세요. 예. 네. 네, 솔더볼 또한 이제 솔더볼 시장 세계 3위로서 제품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정기적 기계적 특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솔더볼 반도체 칩과 회로, 모듈 그리고 PCB 기판을 조촉을 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미세한 볼 형태의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볼 형태여서 솔더볼이다라고 네. 이름이 붙였군요. 본딩 와이어는 그 국내 시장 그 점유율 1위, 세계 4위 네. 솔더볼은 세계 3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MK전자,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 중에 어떤 챔피언으로 분류가 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MK전자는 이제 4개의 챔피언 분류 중에서 무려 3개의 챔피언 분류로 해당이 와,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력,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 무려 알짜배기네요. 3개나 해당이 됩니다. 기술력,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 3가지의 분야에서 히든 챔피언인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3,376만 5,300만 원이고요. 예. 당기 순이익은 31만 8,10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원수는 271명으로 강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3,376억 5,300만 원이고 3,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이고 사원수도 271명이니까 강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큰 규모의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순위도 분명히 높으신 걸 갖고 오셨을 테지만 업계 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네, 워낙에 쟁쟁한 기업들이 많아서 산업 내 순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MK전자는 산업 내 순위는 11위이고요. 앞 순위들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1위가 LG이노텍, 그리고 2위가 삼성전기, 그리고 3위가 파트론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길 수가 없는 회사들이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기업들 사이에서 11위를 한다는 거는 정말 뭐 대단한 그렇죠. 기술력이 기술력이 있다는 뛰어난다, 그 네, 말씀이겠죠. 그런 소리인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급여 수준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네, 대졸 초임 연봉은 3,130만 원입니다. 3,130만 원. 네. 그래요. 뭐 3천만 원 넘었으니까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회사 규모나 연봉 또한 실망시키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MK전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MK전자 연혁을 오늘 마지막인 또 써니 유엔 캐스터가 아주 상세하게 정성스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럼 저와 같이 MK전자의 연혁을 화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K전자는요, 1982년에 설립됐고요.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연혁을 짧게나마 살펴보자면요. 1983년에 골드와이어 제조 기술 특허 취득을 했고요. 1996년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00년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며 2003년엔 매출이 2년 연속 40%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매출 2천억 원 돌파, 또 1억 불 수출탑 수상과 함께 2008년에는 솔더볼 판매 2천억 개 돌파했고요. 매출 또한 4천억 원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베스트 오브 클래스 로어 매트리얼로 꼽히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유엔 캐스터께서 아주 한자 한자 꼭꼭 씹어서 열심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출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로 수출을 주로 하나요? 네, 주로 대만,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만이나 동남아 동남아. 쪽으로. 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좀 높고요. 회사도 좀 안정적이고 사업 분야도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유엔 캐스터가 채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예. 네, MK전자는요, 매년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경력 사원과 신입 사원 그리고 생산직 사원에 대해 수시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K전자의 이번 채용은요, 신입 및 경력직을 총 2개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11월 13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MK전자 솔더볼 생산 업무 신입 사원 채용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성별 무관이고요. 2교대 근무 가능자, 기숙사 생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인에 위치했군요. 네, 다음으로 경력직 공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경팀에서 경력 3년 이상, 5년 이하인 분을 모집을 하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문서 작성 우수자, 엑셀 고급 능력자, 원가 결산 업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역시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채용 부문마다 우대 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경 쌤, 그렇다면은 그 채용 절차를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까다롭습니까? 아니요, 거의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이 3단계.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 면접, 그리고 2차는 실무지 면접, 3차는 경영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면접이 2단계입니다. 실무진 그리고 경영진인데요. 괜찮네요. 먼저 실무진 면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다루나요? 네, 실무진 면접에서는 주로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직무 적성과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조직과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무지 면접에서는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NCS 같은 직업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적성 외에도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무 면접에서 이제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 3차 마지막 면접인데 경영진 면접 여기서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네, 경영진 면접에서는 주로 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인성, 자질, 능력을 종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 면접에서는 직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역량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라고 하면은
경영진 면접에서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 성격적인 주로 인성 위주의 질문들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스펙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됨됨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채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면접 전형을 좀 살펴봤고요. MK전자의 자기소개서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MK전자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단계군요. 네, 첫 번째로는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활동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취미, 특기,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점, 약점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회 활동, 리더 경험 등을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계획 항목입니다. 10년 후 나의 모습을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목을 보니까 그 매우 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독특한 점도 있는 것 같은 게 1번 항목이 이제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활동을 작성하는 항목 같이 좀 쉬워 보이면서도 네. 예 그렇지 않은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항목이 있는데 옥경 쌤께서 하나하나 작성 팁을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1번 항목에서 어떤 취미 활동이나 특기를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MK전자의 핵심 가치 챌린지 앤 해피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즐겁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핵심 가치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는 굳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때 고려하셔야 할 것은 기업에서 취미와 특기를 단순히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더불어 사회성과 그 사람만의 차별화됨,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작성해서 애매모호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 및 태도가 잘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취미와 특기를 묻는 항목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서 적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래 계획, 10년 후 나의 모습을 작성하라는 항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도 장래 계획 그리고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구체적이겠죠.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의 경우 입사 후 포부를 묻는 항목과 동일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0년 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는 기업 내 승진 체계와 더불어 경력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십니다.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동떨어지지 않은 자신만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성 시에는 직무에 대한 용어라든지 업계의 동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인이 정말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래 네. 계획을 작성할 때는 자신만의 목표와 비전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표와 기업의 비전을 함께 좀 콜라보해서 연계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기 시간 관계상 복리후생은 좀 스킵을 하고요. 끝으로 옥경 쌤께서 MK전자를 가고 싶어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추천하는 이유를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MK전자는 학관, 한국, 대만, 중국, 동남아 고객 기반으로서 시장의 전체 반도체 조립 검사 시장의 85%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K전자는 본딩 와이어 제품으로서 국내 시장 1위, 그리고 세계 4위에 위치해 있고요. 솔더보 또한 세계 3위로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MK전자가 걸어온 연혁들을 살펴보면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30대 신기술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으며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MK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오늘 유엔캐스터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저희가 소감을 또 들어봐야겠죠. 그래요. 유엔캐스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퀴즈도 준비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지를 챙겨왔습니다. 커플 전거 아니에요? 콧물 닦으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들켰네요. 아, 정말 써니로서 직업 방송에서 네. 행복하게 사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데 그래요. 좋은 자리로 괜찮을까요? 가는 거죠? 좋은 자리로 가는 거죠? 이 직업 방송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눈물이 날 리는 없겠네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앞으로도 쳐주세요. 고생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한 네. 유인 캐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